추수감사절을 맞아 대이동 인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에 걸린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업계가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거주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천모.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천모. 가족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파이락 등 가족용 15%까지 할인. 천록정이나 250불 이상 구입 시에도 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는 25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이동 인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등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를 구경하는 현장 인원만 350만 명에 달한다는 추수감사절 상징적인 행사인 메이시스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팬데믹 이전 형태로 다시 돌아가 맨해튼을 가로지르는 경로도 복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12세 미만 어린이 참가자는 관중으로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거대한 풍선으로 베이비 요다로 알려진 캐릭터 그로그와 포켓몬스터 캐릭터 피카츄, EV, 그리고 과학자 아다 트위스트가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6개의 새로운 수레 및 다양한 공연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이시스에 따르면 2020년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행진밴드가 올해 대신 참가할 예정입니다. 퍼레이드 총괄 프로듀서인 윌 코스는 성명을 통해 완전한 형태로 뉴욕시 거리로 복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10개의 행진밴드, 15개의 거대한 캐릭터 풍선, 28개의 수레, 30개 이상의 풍선과 다양한 공연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을 맞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시정부 기관이 일제히 휴무합니다. 또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LIRR 등은 할리데이 스케줄로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에 걸린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아과협회와 어린이병원협회 통계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지난 4일 10만 7천 명에서 18일 14만 1천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전체 미국 인구에서 22%를 차지하지만 미성년 환자는 금주 신규 확진자의 25%에 달했으며 미성년 환자가 10만 명을 넘는 상황이 15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말 기준 5세에서 11세 입원 환자는
8,300명이며 사망자는 9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MTA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뉴욕주가 네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6개월 연기한 데 힘입어 네일업계가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임금보증 채권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0월 초 970여 회원업소로 설문조사를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협회가 발송한 설문조사에는 임금보증 채권이 있는지,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채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됐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970개 업소 가운데 216개 업소에서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99%의 업소들이 임금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고 단 한 곳도 이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히 저희보다는 이제 회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또 저희 환경이 어렵고 또 웨이지 본드가 부당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앤서를 해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리턴온 그 크로징한 메일 봉투도 저희가 안 버리고 모아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걸 보여드리고 또 설문지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정확한 설문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부에서도 또 확실성을 갖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회장은 이번 설문은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가 실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고 주지사 사무실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2명에서 5명, 6명에서 10명, 11명에서 25명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불 이상은 된다고 저희가 이제 합계가 되고요. 뉴욕 주 전체에 한 6천여 개 네일 살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니멈 300만 불 이상은 저희들이 1년에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이거를 사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뭐 할 말이 없거나 뭐 정부에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는 사용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100여 개가 넘는 한인 네일 업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업한 업소 가운데 약 43%가 맨해튼에 위치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폐업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도착한 게 116곳에서 폐업이 확인됐고요.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사업체 전화번호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업체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접었다고 저희들이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이 맨하탄 중심, 중간 미들 맨하탄 쪽에서 거의 43%, 44%에 가까운 곳에서 문을 닫은 게 저희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최근 뉴욕 주정부가 이례적으로 네일업계의 요구를 반영, 네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2022년 4월 4일로 6개월 연기했습니다. 협회는 환기시설 설치를 위해 약 3만 불의 비용이 드는데 주정부에서 이를 위한 그랜트를 업계에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65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거주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전문직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합법적 노동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 등이 뉴욕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 뉴욕시 차원의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의원 51명 중
과반수가 넘는 34명이 이 조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3일 투표권 확대는 뉴욕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함에 따른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서 65만 명 상당의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가 투표권을 얻게 되며 이는 메릴랜드와 버몬트주 일부 지방정부로부터 투표권을 허가받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한국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상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한지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73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 3,292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수치인데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수치를 합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등 고령층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고삐를 죄고 있지만 유행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노인 돌봄 시설에선 이용자의 가족이 지난 20일 처음 확진된 후 이용자와 종사자 등 16명이 감염됐는데 14명이 돌파 감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이 요양시설도 지난 20일 이후 13명이 감염됐는데 모두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병상 부족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836명. 입원 대기 중 사망 사례도 지난주 3건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 지 다음 주면 4주가 지나지만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강화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면 등교로 학생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유럽 각국은 봉쇄 조치나 추가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년 3월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유럽에서만 무려 70만 명 정도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안서연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줄을 서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s ist so, dass in den letzten Tagen tatsächlich die Impfrate auch hier im Austria Center und in ganz Wien und soweit ich weiß auch in Österreich zugenommen hat. 오스트리아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작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접종 완료율이 약 66%로 다른 서유럽 국가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댄 이탈리아 북부 지역도 2주간 야간 통행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력한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4차 유행을 겪고 있는 독일에서도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장관은 독일도 오스트리아처럼 봉쇄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는 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린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환자가 10만 명을 넘는 상황이 15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아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더욱 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가 코로나19 방역 MVP에 가장 근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스위스 등 7개 국가가 강력한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적 결집력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규율에 따름으로써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했으므로 코로나19 방역 MVP로 손색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백신 접종률과 여행 제한 조치 등을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세계 53개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적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적발 건수가 38만 2천 건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한 해 35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지난 2019년 26만 3천 건보다 12만 건이 늘어난 것이며 3년간 적발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는 시내버스 등의 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2년 전부터 버스 전용 차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시는 현재 버스 전용 차선 192개소에 379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위반때는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재학 중인 타운즈엔드 고교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계속 근무하고 있어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운즈엔드 고교 교내 신문인 더 클래식은 뉴욕시가 학생 성추행 혐의를 조사 중인 교사 조셉 칸조넬리가 지난주 학교 교실에서는 추방됐지만 여전히 학교에 출근,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지난 23일 하교 복도 등에 모여 연좌 시위를 벌이고 칸조넬리 교사의 축출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뉴욕시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며 칸조넬리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계속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 칸조넬리가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마약을 복용했고 다른 학생들과는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적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이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칸조넬리의 혐의가 모두 기각됐고 지난 9월 가을 학기 개학 뒤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쇼핑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의 3분의 1은 지난해 소비액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매협회는 올해 추수감사절에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가 1억 5,830만 명으로 지난해 1억 5,660만 명보다는 약 17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억 6,530만 명보다는 70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는 1억 800만 명으로 예상되며 사이버 먼데이 쇼핑객도 5,2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소비자 한 명당 쇼핑 액수는 $762로 지난해 $831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쇼핑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쇼핑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체 쇼핑객 중 29%, 3,500만 명 이상이 지난해 연말 크레딧 카드로 매입한 쇼핑 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최대 홈리스 쉘터 운영 비영리 단체가 대표 연봉으로 $100만 지급하고 가족들을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최대 홈리스 쉘터 운영 비영리 단체인 코어 서비스 그룹의 잭 브라운 대표의 연봉이 거의 $100만 달하는 등 정부 예산으로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코어 서비스 그룹은 잭 브라운 대표의 친인척 5명을 핵심 임원으로 고용,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어 서비스 그룹은 뉴욕시에 15개 쉘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욕시에서 3억 5,200만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019년부터 이 단체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으며 뉴욕시가 여러 차례 단체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올해 말까지 이 단체가 운영 중인 쉘터 대부분을 폐쇄하고 이곳에 수용 중인 홈리스는 다른 쉘터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어 서비스 그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우리는 잘못이 없다. 최근 1년여간 뉴욕시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부임, 뉴욕 한인사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다음 달 1일 한국으로 귀임하며 정병화 신임 총영사는 다음 달 말 부임합니다. 네바다주에서 23개의 대형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53세 한인 케닐리 씨가 지난 19일 93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무려 7만 1천 건이나 감소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 20만 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맨해튼과 퀸즈, 롱아일랜드의 병원을 운영 중인 통증치료 전문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현재와 같은 컨테이너선 고운임이 계속될 경우 세계 소비자 물가가 2023년까지 1.5% 오를 것이라고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전망했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39% 증가한 기아 텔루라이드가 2022년 카엔드라이브 선정 올해 최고의 트럭과 SUV 부분 베스트 10에 선정됐습니다. $1 샵으로 유명한 달러트리가 원가 상승 등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물건값을 $1 25센트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직원 최소 600명이 경영진을 향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으며 백신 의무화가 강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 보리굴비, 굴비고추장, 곱창김, 미역 등 우수 농수산물이 구비돼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최고 품질의 젓갈류도 준비돼 있으며 최고급 원의 갈치액젓, 멸치액젓 등도 선보입니다.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1월 28일 일요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과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개최됩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1분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